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안전지역이라고 할 만큼 확산 사태를 잠재웠으며 매일 통계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린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호주나 독일 등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게 휘말리거나 눈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시작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으로 한국인들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부 한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한국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유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한국 티셔츠를 입고 간 사람의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마트에서 캐나다인들은 한국 마크를 보자 엄지척을 해주거나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눈치를 받아 힘들어 한국인임을 밝히자 훨씬 생활하기가 나아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은 특정 상황에는 반드시 한국인임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태극기 혹은 코리아라고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당국이 방역을 잘 해내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조차 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역용품이 세계 각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인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에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혹은 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어봤던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먼저 한국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태로 한국 국격이 올라갔음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신상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있다면 한국 티셔츠 혹은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다는 교포사회 A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 방역 관련 방송이 매우 많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긍정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위터 1위 해시태그는 아베 그만둬인데 방역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대비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 사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최소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한국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하거나 식당에 가는 등의 자유로운 활동 모습은 일본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국가별 락다운 정도를 수치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한국은 0.8에서 1으로 거의 락다운 해제 상태인데 일본은 0.0으로 최고 수준의 봉쇄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봉쇄가 심한 인도와 같은 0.0으로 한국과는 정반대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협력의 뜻을 비췄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입국을 실시하는 나라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유럽 근접 10개국 내외만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이 입국 가능 리스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업인들만 대상이긴 하나 유럽을 제외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포함이 안 되었는데 헝가리 당국은 한국의 방역과 기업 투자 등을 고려해 입국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국인이 놀랄 정도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생명, 가족의 안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현 시점에서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래블튜브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의 경제가 곧 박살이 날 예정입니다. 먼저 관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경우 때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업이 절대로 무시할 영역이 아닙니다. 외화가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특히 후진국으로 갈수록 관광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습니다. 베트남에게 있어 관광업은 부업이 아니라 본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광업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베트남과 사이가 거의 공개적으로
정도로 썸을 타는 수준으로 가까워졌는데, 거기다 박항서 효과가 더해지고 또 거기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까지 더해져서, 그래서 베트남에는 한 해 50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방문하며 그쪽 관광지는 그야말로 초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정말로 베트남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또 그 사랑과 함께 오는 돈을 위해 베트남도 그동안 열심히 화장을 고쳤습니다. 하롱베이와 하노이, 호치민, 다낭, 나짱 등 베트남의 대표 관광지에는 때 아닌 건설 붐이 불었습니다. 휴양지마다 새로운 호텔과 리조트가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황금알을 낳는 베트남 관광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폭등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대마도와 일본의 온천 관광 도시들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한국인들이 쉬지 않고 몰려들며 돈이 쏟아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베트남이 그 똥존심에서 비롯된 못난 허세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100번씩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부족한 한국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진단키트를 까더니 우리의 소중한 태극기를 욕보이고, 나중에는 교민들 집에 마스크를 쓴 공안과 함께 쳐들어가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병균 덩어리 취급을 하고, 택시들은 한국인들에게 공공연히 승차 거부를 하고, 호치민의 한 가게에서는 쇼핑하던 한국인들에게 다짜고짜 욕을 하며 마치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하듯 함부로 대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규칙에 입각하여 온라인에서 한국 관련 소식에는 싫어요와 악플을, 일본 관련 소식에는 약간 집단으로 약 먹은 것 같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수준의 좋아요와 호응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병신짓은 옛날에 대만이 제일 잘했었는데 그것도 병이라고 없는가 봅니다. 세상 모든 실수에는 그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이 불러올 결과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베트남으로 가는 한국인의 수가 급감했습니다. 물론 최근의 사태 때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굳이 불매운동까지 하지 않아도 그쪽에서 그렇게 한국인들을 대놓고 경멸하고 공격하고 싫어하는데 거기 갈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한국뿐 아니라 최근 중국에게도 비슷한 태도로 실수를 해왔습니다. 중국과 한국 관광객 합하면 베트남 1년 전체 관광객의 65%가 넘습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약 20% 정도 전체 관광 관련 경제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도 나라의 경제가 휘청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신 일본은 부자 나라이며 다른 수입이 많기 때문에 잘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최소 60% 정도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며, 딱히 그 나라는 다른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 베트남의 관광지역과 관련 업계들은 곧 줄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업 외에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산업은 바로 제조 생산업계입니다. 베트남은 싼 노동력으로 해외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한국과는 외교적으로 그리고 민간적으로 이미 신뢰에 커다란 금이 가버렸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의 차세대 대형 도시개발 사업에 그동안 도와준 한국이 아닌 한국의 적인 일본의 기업들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 최근에 밝혀지며 베트남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2007년 삼성이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폭증하기 시작했고, 그 덕에 베트남은 못 사는 공산국가에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양복 차려입고 명함 좀 돌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덕에 나라 수입이 한 해 7조 원에서 317조 원으로 무려 40배나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인 급여가 갑자기 40배나 늘어났다고 상상해보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게 대부분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인데, 작년 말부터 대베트남 한국 기업의 투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러자 불과 몇 개월 만에 그 영향으로 베트남의 GDP가 무려 20%나 빠져버렸습니다. 동시에 베트남의 증시도 폭락하더니 현재 같이 고전하고 있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반등하며 오를 때에도 베트남의 증시는 혼자서 계속 나홀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베트남은 나라의 경제 절반을 차지하며 최근 들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 투자한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에 개미 한 마리 없을 정도로 씨가 말라버린 상황으로 이미 관련 업계들의 줄도산이 시작된 상황이며, 나라의 다른 절반을 지탱하고 있는 제조 생산업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공장들이 모두 멈춰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도 벌써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내 경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만약 이 상황이 딱 6개월만 더 지속되면 베트남 내 모든 기업 중 무려 약 75%가 파산할 것이라는 분석이 베트남 내부 공식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국가 자체가 파산해 버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 베트남이 그 찌질한 허세와 쓰레기 같은 진단키트를 앞세운 똥존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한국과 그동안 쌓아온 우정과 신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처신했다면 어땠을까 말입니다. 아마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마음이 너무 약하고 착하다는 겁니다. 작년 베트남 축구 응원하던 때와 같은 분위기가 만약 지금도 이어졌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베트남이 곤란해지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보호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자기 일처럼 나섰을 것입니다. 이번에 진단키트 선정 때에도 인도네시아 대신 베트남에 먼저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트남을 그렇게 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번에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의 마음도 돌아설 정도로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지는 그런 찌질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버렸습니다. 그게 걔네들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몰랐으면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서로 계속 좋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사태로 한국을 잃었습니다. 그건 이탈리아나 중국보다, 또는 세계 그 어떤 나라들보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나라가 베트남이라는 뜻이며, 깨진 신뢰를 다시 찾는 데에는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릴 테지만 베트남은 그 기간 동안 신뢰를 회복할 만한 기본 인성이 애초에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예전처럼 애틋해지는 일은 아마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을 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